배진성 시인의 꿈 3글 0001 30살까지 사는 것이 꿈이었다. 서른 살까지 사는 것이 꿈이었다. 왼쪽 가슴이 아팠다. 남몰래 가슴을 안고 쓰러지는 들풀이었다. 내려다보는 별들의 눈빛도 함께 붉어졌다. 어머니는 보름달을 이고 징검다리 건너오셨고 아버지는 평생 구들장만 짊어지셨다. 달맞이 꽃을 따라 가출을 하였다. 선천성 심장병은 나를 시인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나의 비밀은 첫 시집이 나오고서야 들통이 났다. 사랑하면 죽는다는 비후성 심근증. 심장병과 25년 만에 이별을 하였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바다는 나를 이어도까지 실어다 주었다. 30년 넘게 섬에서 이어도가 되어 홀로 깊이 살았다. 나는 이제 겨우 돌아왔다. 섬에서 꿈꾼 것들을 풀어놓는다. 꿈속의 삶을 이 지상으로 옮겨놓는다. 나에게는 꿈도 삶이고 삶도 꿈이다. 꿈삼글은 하나다. 꿈과 삶과 글이 하나로 만난다. 배진성 시인의 꿈 3글 0002 이어주는 섬. 섬들이 징검다리처럼 있다. 섬들이 징검다리처럼 물속에 발을 담그고 있다. 섬들이 징검다리가 되어 나를 밟고 지나간다. 내 안에 섬들의 발이 있다. 내 가슴 속에 섬들의 발자국이 있다. 내 가슴 속에 이어도가 있다. 내 가슴 속에 이어주는 섬이 있다. 나는 징검다리 같은 이어도가 된다. 배진성 시인의 꿈 3글 0003 이어도에서 나는 당신이다. 이어도에서 나는 꿈속을 보았다. 이어도에서 나는 하늘을 보았다. 이어도에서 나는 바다를 보았다. 위리안치 유배지에서 나는 흘러가는 구름과 물결을 보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득 나에게 당신의 숨결이 찾아왔다. 나에게 당신의 손길이 찾아왔다.
오늘도 나는 이어도에서 당신이다. 배진성 시인의 꿈 3글 0004 윤동주 시인과 함께 순례를 떠난다. 이어도에서 나는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어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다. 윤동주 시인도 있었고 바다에서 죽은 제주도 사람들도 있었다. 정방폭포는 한라산 남쪽 최대의 학살터였다. 75년 만인 2023년 5월에 비로소 작은 4.3 희생자 위령공원이 마련되었다. 내가 일전에 서복 선생님과 함께 다녀왔던 서복 전시관 곁에 위령공간을 마련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영혼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했던 윤동주 시인도 함께 가겠다고 길을 나선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것들까지 사랑하는 나와 윤동주 시인이 함께 길을 나선다. 이번 기회에 정방폭포도 둘러보고 제주도 여러 곳들을 둘러보기로 한다. 주로 죽음의 장소들부터 위주로 둘러보기로 한다. 정방폭포와 소남머리, 무등이왁과 큰넙괴, 고늘동, 북촌리, 다랑시굴, 터진목, 표선해변, 서달오름, 주정공장, 이덕구산전, 관덕정, 여수와 순천과 광양과 벌교와 광주와 대전의 학살터까지 둘러보려고 한다. 정방폭포에서 한라산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윤동주 시인의 고향 북간도까지 윤동주 시인과 함께 마지막 긴 순례를 시작한다. 배진성 시인의 꿈 3글 0005 사과 꽃망울. 덕음을 위한 독공이 한창이다. 사과나무 속에서 고려청자 굽는 소리 들린다. 조선 백자 깨뜨리는 소리 들린다.
수없이 많은 사금파리들이 쌓인다. 사과나무 속에서 사과를 미리 빚어보고 구워보고 깎아본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 성질 급한 봄꽃들이 속옷바람으로 뛰쳐나와도 사과나무는 진득하니 사과나무 속에서 사과만을 만들고 있다. 울컥 우려를 토해내고 있다. 배진성 시인의 꿈 3 글 0006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미완성작이다. 우리들은 잘 죽기 위하여 잘 살아야만 한다. 우리들은 삶을 잘 완성하기 위하여 마침표를 잘 찍어야만 한다. 푸른 잔디가 돋아나는 아름다운 마침표들의 공동묘지. 하지만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유골함 항아리의 마침표들이 추모관의 아파트에 높이 쌓여 있다. 나는 아직 자격 미달의 시인이다. 나의 무덤이 내 문장의 마침표를 찍어주는 순간 나는 비로소 시인이 될 자격이 있을 것이다. 윤동주 시인을 다시 만나 함께 길을 찾아 나선다. 생명의 숲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함께 마지막 순례를 떠난다. 이 지상에서 언제 떠나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길을 찾아 나선다. 나는 아직도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그리하여 나는 지금부터 나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죽게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잘 떠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나는 언제나 늘 정리가 서툴렀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틈틈이 정리를 하려고 한다.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리를 잘 해야만 한다. 영정사진을 서둘러 찍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다. 영정사진을 찍는 마음으로 나의 삶과 나의 꿈과 나의 글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윤동주 시인의 글도 함께
포함하여 정리를 하기 시작한다. 윤동주 시인의 꿈과 삶과 글을 읽으면서 윤동주 시인과 함께 마지막 순례를 떠난다. 이어도에서 백두산까지 순례를 떠난다. 이어도 공화국에서 북간도까지 마지막 순례를 떠난다. 순례를 떠나면서 이어도 문학회 가족들에게 오랜만에 안부 인사를 올린다. 존경하는 강병철 박사님께서 영광스러운 선물을 주신다. 이탈리아 토리노시에서 주최하는 딜런 토마스데이 국제시 축제 행사에 나의 시작품 숨결을 번역해서 올려주신다. 나도 잊고 있었던 숨결이다. 세상에는 아직도 참으로 지극한 사랑이 살아있다. 그리하여 세상은 아직도 참으로 따뜻하고 참으로 아름답다. 아름다운 당신의 숨결이 오늘도 나를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숨결 배진성. 누워서 가만히 내 숨을 본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허공이 가슴속으로 들어오고 나의 숨결이 하늘을 데워준다. 당신의 숨결이 내부로 들어와 나의 아픈 어깨를 주물러주고 나의 아픈 심장을 어루만져주고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나를 오늘도 사랑으로 살려준다. 하느님의 숨결과 부처님의 숨결, 나무들의 숨결과 풀꽃들의 숨결, 우주가 문 없는 코로 들어온다. 허파를 지나서 심장을 지나서 혈관을 지나서 세포를 지나서 미토콘드리아를 지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어지는 깊고 아름다운 우주 긴 여행. 당신과 나는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우주 숨결로 만난다. 누워서도 앉아서도 걸어가면서도 물구나무 서서도 나는 가만히 당신의 숨결을 본다. 배진성 시인의 꿈, 삶, 글 0007. 봄에는 모두가 손을 모은다. 봄에는 모두가 손을 모은다. 1. 봄에는 모두가 손을 모은다. 우리는 간절히 손을 모은다. 너와 나 간절히 손을 모은다. 떡잎도 꽃잎도 손을 모은다. 몸과 마음이
함께 손을 모은다. 하늘도 손을 모으고 구름도 손을 모은다. 손을 모으면 껍데기는 스스로 잘 떨어진다. 스스로 알아서 모자를 벗는다. 봄은 언제나 기도의 신이어서 모아진 손에서 봄이 피어난다. 봄에는 모두가 손을 모은다. 봄에는 모두가 손을 모은다. 봄은 손을 모아 기도를 한다. 호박씨 속에도 감씨 속에도 눈 감고 기도하는 손이 있다. 봄길에는 손이 숟가락이 된다. 햇빛을 떠먹는 숟가락이 된다. 그리하여 봄에는 그림자에도 새싹이 돋아나는 사랑이 된다. 감씨 속에는 감나무가 들어있다. 감을 먹으려고 감을 자르는데 감씨까지 잘렸다. 잘린 씨앗을 보니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감씨 속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다. 나는 감을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씨앗을 땅에 묻는다. 나는 앞으로 감을 먹을 때마다 감나무를 생각할 것이다.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던 시절을 생각할 것이다. 우리들의 사랑도 그럴 것이다. 사랑의 씨앗에는 이미 사랑의 나무가 자라고 사랑의 열매가 열릴 것이다. 나는 너에게로 가서 묻힐 것이다. 너의 영토에서 우리들의 사랑의 나무가 자라고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다. 호박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박씨 모자를 벗는다. 배진성 시인의 꿈 3 글 0008 서시 2024년 12월 3일 23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2024년 12월 10일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이어도에서 윤동주 시인과 함께 마지막 순례를 준비하던 나는 급하게 이어도에서 여의도로 달려가야만 했다. 위험에 처한
나라부터 우선 구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여도와 여의도는 멀지만 가깝다. 이여도와 여의도는 결코 멀지 않다. 너와 내가 멀지만 결코 멀지 않듯이 나라를 걱정했던 수많은 시민들은 여의도로 달려가 촛불과 응원봉 불빛으로 백척 간두에 선 나라를 구했다. 빛의 혁명은 그렇게 느닷없이 어두운 밤에 시작되었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위대한 시민혁명이 잠시 승리를 하였다. 하지만 내란 세력의 준동으로 우리 사회는 해방 전국의 혼란 속으로 급속히 빠져들고 말았다. 그때 척결하지 못한 친일파 세력들과 남몰래 숨어 지내던 민족 반역자들이 일제히 얼굴을 드러내고 반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 큰 피해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하지만 지금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다. 나는 다만 전쟁과 폭력과 독재를 반대한다. 권력은 또 다른 권력으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장단점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독재를 막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시민들이 언제나 깨어 있어야만 한다. 정치가 직업인 사람들은 늘 독재를 꿈꾼다.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독재가 가장 무서운 적이다. 모든 정권들은 10년에 한 번쯤은 갈아주어야만 한다. 고인물은 썩는다. 윤동주 시인의 문학정신과 한강 작가의 문학정신과 조정래 작가의 문학정신이 만나서 함께 순례를 떠난다. 우리 사회의 갈등의 원인, 갈등의 뿌리를 찾으려고 길을 떠난다. 숲을 살리려면 나무를 살려야만 한다. 나무를 살리려면 뿌리를 살려야만 한다. 뿌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배진성 시인의 세상 읽기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시작한다. 윤동주 시인과 함께 한강 작가와 함께 조정래 작가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점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 우리 사회의 대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내란 위원 정당도 해산시키고 내란 잔당들도 잔불과 진화하여 새롭고 건강한 보수 정당과 새롭고 건강한 진보 정당이 필요하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사법, 입법, 언론, 기타 모든 분야에서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휴머니즘과 애민정신이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 사랑과 자비의 마음에 바탕을 두어야만 한다. 부와 권력자 중심이 아니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부터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 혼자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나라,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나라가 되어야만 한다. 최소한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옹호한 정당은 반드시 몰아내어야만 한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의 이 대표작 서시는 1941년 11월 20일 윤동주 나이 25세 때 쓰여진 시입니다. 서시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남긴 6필 자선 시집의 맨 앞에 실린 시이고 초판, 중판, 3판 모든 시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목이 없었으나 후대 사람들이 붙인 제목입니다. 시집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혹은 요즘 나오는 시집들의 시인의 말에 해당하는 작품인데 후대 사람들이 이 제목이 없는 글에 서시라는 제목을 붙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시 작품은 윤동주 시인이 졸업을 기념해서 시집을 만들기 위해서 자필로 직접 쓴 시집의 맨 앞에 머릿말격으로 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직접 쓴 이 원고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자 원고지인데 400자 원고지를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앞장에 쓴 것입니다. 지금 이 원고는 접었던 원고지를 다시 펼쳐서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고 양쪽에는 철근으로 묶은
구멍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맨 아래쪽에 윤동주 시인이 쓴 날짜를 직접 썼습니다. 1941년 11월 20일. 그러니까 이 원고는 직접 자신이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썼던 작품을 옮겨 적은 다음 맨 마지막에 이 서시를 썼던 걸로 배진성 시인의 꿈삼글 0009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사람들. 이어도에서 하늘로 간다. 죽어서도 하늘을 우러러 본다. 서천 꽃밭으로 간다. 버드나무 아래 우물에서 동자들이 물을 길어와 꽃밭에 물을 주고 있다. 숨결도 함께 주고 있다. 서천 꽃밭에서 꽃과 꽃씨를 챙겨 삼색 물을 건넌다. 서천 꽃밭을 나와 하늘에서 본다. 소도였던 자리에 솥대가 세워져 있고 마구할미가 살던 곳에 노고단이 있고 당군이 내려왔던 곳에 참성단이 있고 방사탑과 거욱대 위에 새와 돌이 있다. 백두산도 보이고 지리산도 보이고 무등산도 보인다. 한라산 백록담도 보이고 영실도 보인다. 마라도와 가파도와 성산 일출봉과 우도가 보인다. 한반도 남쪽에는 수직으로 솟아오른 높은 건물들과 붉은 십자가들이 보인다. 한반도 북쪽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미사일처럼 세워져 있다. 윤동주 시인이 방학 때마다 타고 갔던 고향 가는 철로가 기적소리처럼 펼쳐져 있다. 강처중의 고향도 보이고 문익환의 고향도 보인다. 하늘에서 다시 본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중간쯤 바다 위에 공 하나 떠 있다. 손을 뻗친 손바닥 자국들이 비치볼에 가득 찍혀 있다. 높은 하늘에서 본다. 미국과 소련이 질러대던 럭비공 하나 떠 있다. 축구공 하나 떠 있다. 군홧발로 함부로 차던 족구공 하나 떠 있다. 더 높은 하늘에서 본다. 미국이 상대 선수를 바꾼다. 미국과 중국이 야구를 한다. 미국과 중국이 탁구를 한다. 빠따로 수없이 얻어맞은 상처투성이 야구공이 하나 있다. 찌그러진 탁구공 하나 떠 있다. 하늘에서 다시 본다. 알이 하나 있다. 알이 움직이고 있다. 알에서 깨어나고 있다. 가장 소중한 꽃 한 송이 피어난다.
배진성 시인의 꿈 3 글 0010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낮에는 꽃들이 촛불을 켜고 밤에는 별들이 촛불을 켠다. 나의 심장에도 촛불을 켠다. 평화공원에 누워있는 저 차가운 백비에 처음처럼 촛불의 이름을 새긴다. 긴 잠에서 깨어나 목숨으로 만든 길 찾아간다. 낮에는 꽃들이 심장을 켜고 밤에는 별들이 심장을 켠다. 통일의 첫걸음을 찾아서 평화의 씨앗을 찾아서 봄의 어린 순교자를 찾아서 길에서 다시 피어난 애기 동백과 함께 찾아간다.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란다면 백비로 누워있는 저 메밀밭에도 달빛처럼 부드럽게 붉은 피를 핥아야만 한다. 배진성 시인의 꿈 3 글 0011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굴 속으로 숨어야만 했다. 굴이 발각되어 한라산 오르는 길, 밤새 내린 눈도 덮어주지 못했다. 전분 공장이나 단축 공장으로 가서 정방폭포의 아우성으로 떨어졌다. 지금도 정방폭포에는 빈 관이 많다. 주상절리에 빈 관들이 세워져 있다. 새하얀 무명천이 하늘에서 끝없이 내려온다. 무명천 할머니께서 수의를 만들고 계시는지 망가처럼 배 짜는 소리도 함께 들린다. 멀리 모코드르 범섬까지 뚜렷하게 보인다. 물빛과 무명천은 여전히 하얗고 발을 담그고 세수도 하였을 것만 같은 여울 물소리. 더 이상 발을 디딜 수 없는 노래는 비명이 된다. 길을 잃고
느닷없이 단의 아래로 떨어진 사람들, 서기, 중문, 남원, 안덕, 대정, 표선, 한라산 남쪽 사람들, 태평양을 헤매다가 75년 만에 작은 집으로 돌아온다. 불로장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아왔던 서복이 머문 곳, 지금도 대궐 같은 집에서 불로초를 가꾸고 있는 곳, 불로초 공원에 만든 그 작은 공간으로 돌아오는 영혼들, 타고난 제3도 끝까지 살지 못하고 벼락처럼 떠나버린 그 많은 정방폭포의 사람들, 광풍에 느닷없이 길을 끊어져 허공에 발을 딛고 한꺼번에 바다로 추락해버린 목숨들, 오늘도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바다에서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 이어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평화공원과 정방폭포를 둘러보고 무등이와수로 간다. 정방폭포를 쓰기 시작한다. 나는 폭포를 볼 때 위에서 먼저 본다. 떨어지기 직전의 물의 마음을 본다. 정방폭포를 쓰기 시작한다. 정방폭포 이전과 이후를 쓰기 시작한다. 보이는 것들의 이전과 보이는 것들의 이후를 쓰기 시작한다. 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오래도록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 오래도록 바라보고 메모를 하고 여러 각도에서 다시 바라보고 메모를 수정하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드디어 글을 쓰기 시작한다. 같은 것도 보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후 조건과 날씨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 이번에 쓰기 시작하는 정방폭포도 그렇다. 나는 우선 정방폭포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제주 4.3 당시에 정방폭포 절벽 위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의 마음을 짐작해 본다. 지금은 서복 불로초 공원이 근사하게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수용소로 사용되었던 전분 공장과 창고들이 있었다고 한다. 제주 4.3 당시 정방폭포 위에는 수용소로 사용된 전분 공장과 창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흑백 사진이지만 이 전분 공장과 창고들이 많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나무들이 자라 있지만 그 당시에는 허벌판이었습니다. 정방폭포 위에는 이렇게 전분공장 앞마당처럼 앞이 훤히 비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이 정방폭포 위에서 세수도 하였을 것만 같습니다. 배진성 시인의
꿈 3 글 0012 강아지 배추 뜯어먹는 소리. 사람들은 가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강아지가 배추를 뜯어먹는 소리가 좋다. 내가 밭에서 일을 하면 강아지는 열심히 배추를 뜯어먹고 풀도 뜯어먹는다. 때로는 꽃밭에서 놀다가 꽃에 콧구멍을 들이대고 향기에 취하기도 한다. 또한 예쁜 꽃을 입으로 따서 다른 강아지에게 건네주기도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진다.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많이 죽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웃기도 한다. 주로 산의 주인들이 많이 웃는다. 뿐만 아니라 겨우 남아있는 멀쩡한 소나무까지 마구 베어낸다. 알고 보니 산에 소나무가 없으면 밭으로 개가 나기가 쉽다고 한다. 소나무가 많은 숲은 밭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주택지로 용도를 변경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산에 소나무가 없어져야만 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달리 비싼 밭에 소나무를 심는다. 비싼 밭을 싼 숲으로 만들고 있다. 나는 처음부터 아픈 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아픈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아픈 사람들의 보폭은 건강한 사람들의 보폭과 다르다. 나란히 손잡고 걸을 수 없다. 함께 같은 속도로 걷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나의 속도에 맞추어서 산다. 나의 시는 나의 삶이어서 마침표가 없다. 나의 시의 마침표는 나의 무덤이 될 것이다. 또한 나의 시에는 숨표가 많다. 나의 쉼표는 나의 헐떡이는 숨이다. 숨이 차기 때문에 자주 쉬어 주어야만 한다. 시인은 시인의 발걸음을 닮아야만 한다. 시인은 시인의 숨결이 느껴져야만 한다. 나는 평생 숲을 가꾸는 것이 꿈인데 숲이 아직은 나를 품어주지 못한다. 참나무가 많은 정읍의 종석산이 좋아서 가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다. 종석산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친구가 있다. 그곳으로 가려고 작은 임야를 구하고 교육을 받아서 임업 후계자가 되었다. 하지만 함께할 친구는 나와는 생각이 많이 다른 듯하다. 나는 참나무 숲을 가꾸고 많은 사람들이 참나무로 부활하기를 꿈꾸는데 친구는 참나무를 베어내고 산양삼을 대규모로 재배하여 큰 소득을 올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물론 약초 재배에 좋은 여건이니 어느 정도 재배는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숲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라면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숲을 원한다. 나는 5년 전에 이미 평생 써야 할 시의 원고료를 선불로 받았다. 나의 심장 속 대동맥 판막을 뜯어내고 금속 판막으로 교체하였다. 깨어나 보니 나의 통장에 거금의 돈이 입금되어 있었다. 내가 수술을 받기 전날 입금을 하고 기도를 하였던 것이다. 내가 깨어날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하였을 것이다. 꼭 살아 돌아와 좋은 시를 써주세요. 응원합니다. 이 응원 메시지와 그 기도가 나를 부활시킨 것이었다.
수술을 받는 동안에 꾸었던 꿈속의 전사가 나를 살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간절한 기도에 보답하기 위하여 지난 5년 동안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출사표를 던지고 시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어도 공화국이 들어설 아름다운 숲을 구하지 못하여 이어도 공화국 베이스 캠프를 먼저 쳤다. 그곳에 나는 서천 꽃밭을 만들고 있다. 아름다운 숲에 만들 이어도 공화국을 미리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곳에 나와 인연이 닿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나무를 심고 가꾼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직은 함께할 수 없지만 그들의 나무를 보며 날마다 생각한다. 그들의 나무를 가꾸며 그들과 같은 하늘 아래서 함께 숨을 쉰다. 그들의 아름다운 꿈은 그렇게 천천히 자라고 신압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서천 꽃밭에 자란이 피어나고 은방울꽃이 피어난다. 자란의 꽃말은 서로 잊지 않다. 은방울꽃의 꽃말은 틀림없이 행복해진다라고 한다. 제가 만들고 있는 이어도 베이스 캠프엔 처음에 강아지를 많이 길렀습니다. 배진성 시인의 꿈, 삶, 글 0013 나는 괴로워했다. 다랑쥐 다랑시에는 다랑시 마을이 들어있다. 오름은 움푹해진 백록담도 품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달과 함께 살았다. 집들이 모두 불타고 굴 속으로 들어갈 때에도 달과 함께 가재쑥부쟁이와 시옷꽃을 피웠다. 사람들이 다랑시굴 안에서 연기가 된 뒤에도 달은 잊지 않고 찾아와 섬잔대와 송장꽃을 피웠다. 무쇠석과 항아리와 노수저와 신발만 남기고 11명이 들려나와 바다로 떠난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어둠 속에는 9살 아이가 울고 있는데 벗겨진 신발 찾으러 들어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잠겨버린 어둠은 열리지 않는다. 달이 찾아와 소리쳐 불러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 곁에 있는 용눈이 오름, 악근 다랑시 오름, 높은 오름, 돛오름, 둔지오름이 힘을 합쳐도 문을 열 수가 없다. 남아있는 늙은 팽나무가 그저 바라볼 뿐, 무너진 돌담도 집터도 우물터도 안으로 눈물 흘릴 뿐, 달을 따라서 달의 고향으로 온 나도 그저 서로의 얼굴만 바라다 볼 뿐. 이 작품은 다랑시 오름 공연 때
다랑시오름 현장에서 춤과 함께 낭송된 시입니다. 다랑시오름은 이렇게 달을 닮았습니다. 배진성 시인의 꿈 3글 0014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반야심경. 엘리베이터 속에서 폭포 소리가 들린다. 엘리베이터 속에서 정방 모습이 보인다. 정방폭포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다슬기처럼 한참을 멈췄다가 다시 올라간다. 나를 끌어올리는 엘리베이터 로프도 보인다. 나를 하늘로 인도하는 것은 하느님의 수염이 아니라 기름이 잔뜩 발라진 검은 쇠줄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계단을 오른다. 쇠줄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오른다.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스스로 올라간다. 아파트 옥상에는 하늘다리꽃이 피어난다. 별처럼 하얗게 피어나는 하늘다리꽃이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다. 반야심경을 연불하고 있다. 깊은 밤의 마음을 뚫고 만다라가 핀다. 붉게 핀 칸나의 꽃들은 합장을 하고 도라지 꽃들은 무건수행을 하고 있다. 푸른 고추들의 얼굴에 붉은 빛이 돌고 도란잎에 매달린 취우들의 눈빛이 맑다. 흙의 가슴에서는 고구마 순의 상처에서 이제 막 뿌리를 만들며 어둠을 뚫는다. 땅속에서 반야심경 소리, 하늘에서 반야심경 소리, 마음속으로 반야반야 소리, 저 멀리 보이는 드림타워에서도 정방폭포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밤을 알아야 낮을 알고 달을 알아야 해를 알고 어둠의 그림자를 알아야 빛이 보인다. 나는 이제 반야에서 천천히 줄을 타고 내려온다. 260자의 윤술이 마음의 경전으로 빛난다. 경전 속에서 바다는 파도를 불러 오도송 하나 읊고 있다. 읊고 있다. 배진성 시인의 꿈 3글 0015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좀 더 가까이. 정방폭포 암벽에 글자를 새겼다. 세월이 지워버린 화두가 있었다. 정방폭포 소리에 울음이 있었다. 바람이 지워버린 눈물이 있었다. 정방폭포 가슴에 무지개 피었다. 득음의 독공소리 끊이지 않았다. 서복 일행이 글자를 새기고 있었다. 주사선생은 탁본을 하고 있었다. 백조 한 마리 날아와 목을 풀었다. 흑조 한 마리 날아와 몸을 풀었다. 우려를 토하고 절창을 하는 백조와 살풀이 춤으로 길을 터주는 흑조. 한라산을 기어서 내려오는 용 한 마리. 바다를 향해 용트림을 한다.
정방폭포 위에서 배틀 소리 들린다. 비단과 무명과 삼배가 흩날린다. 무명천 할머니 배틀 노래 부르며 배를 짜서 수위를 만들어 날린다. 정방폭포 아래서 웡이자랑 들린다. 비설상 적시는 폭포수 흩날린다. 정방폭포 주상절리에서 피아노 소리 들린다. 둥둥 북소리도 들린다. 비그덕 탁탁 배틀 소리에 깨어나 수위를 입는다. 바다가 날개를 편다. 저녁 노을에 반짝이는 윤술이 하늘로 날아오른다. 하늘 가득 빛난다. 온몸에 바느질 자국 선명한 선인장 마을, 무명천 할머니의 선창소리와 북촌리 옹팡밭 순이 삼촌, 거친 오름 비설상 변병생 어머니 후렴소리에 정방폭포 수박령들 함께 밤새 부르는 아 우르무 절창. 한라산에서 내려온 용 한 마리 밤에도 쉬지 않고 배옷 입혀 흩날린다. 쏴 쏴 쏴. 오늘 밤에도 그날처럼 명령소리는 그치지 않고 으아 으아 으아. 오늘 밤에도 그날처럼 비명소리가 나를 울린다. 좀 더 가까이. 노래를 부르며 걸어서 간다. 아, 그대는 누구신가요? 나는 그대가 마음에 들어요. 그대는 보면 볼수록 좋아요. 나는 이제 그대에게 가지요. 아, 당신은 누구신가요? 당신 발자국 소리가 좋아요. 내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나는 이제 기다리게 되어요. 아, 우리 이제 만날까요? 우리는 서로의 사랑입니다.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우리 이제는 하나가 될까요? 아, 이것은 우리 꿈일까요? 아, 이것은 우리 사랑일까요?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우리 기어이 하나가 될까요? 노래 가사를 받아서 적는다. 낚시를 삼켜버린 갈치를 먹은 후부터 갈치조림과 갈치구이를 먹었다. 머리끝부터 꼬리끝까지 통째로 구워진 갈치가 누워 있었다. 꼬리부터 남김없이 먹기 시작했다. 차마 감지 못한 눈동자가 무서웠다. 죽어서야 입 벌린 이빨이 섬뜩했다. 그런데 목구멍 깊숙이 박힌 낚시. 미늘에 걸려 뱉어내지 못한 속울음. 낚시를 삼켜버린 통갈치 구이 먹고 내 몸에도 하나둘 낚싯바늘 박힌다.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100,000개, 1,000,000개, 1,000,000개, 1억 개, 10억 개, 100억 개, 1,000억 개. 더 이상 낚시 박힐 자리가 없어졌다. 그 후에 나는 낚싯줄에 끌려 올라갔다. 갈치는 수평으로 헤엄을 치기도 하고 갈치는 수직으로 칼춤을 추기도 한다. 갈치는 바다에서 헤엄을 치기도 하고
갈치는 하늘에서 칼춤을 추기도 한다. 나도 이제 낚시에 걸려 끌려 올라간다. 나도 이제 갈치처럼 하늘에서 춤춘다. 갈치는 칼춤을 잘 추어서 칼치가 되기도 한다. 갈치는 가고 멸치는 멸한다. 갈치는 낚시로 잡고 멸치는 그물로 잡는다. 갈치는 먹이로 잡고 멸치는 벗으로 잡는다. 갈치는 홀로 잡히고 멸치는 때로 잡힌다. 갈치는 먹이를 조심해야 하고 멸치는 친구를 조심해야 산다. 갈치는 가고 멸치는 멸한다. 갈치는 낚시를 조심해야 살고 멸치는 그물을 조심해야 산다. 갈치는 칼춤을 출 때 더욱 빛나고 멸치는 길을 바꿀 때 더욱 빛난다. 갈치와 멸치가 더욱 빛나고 있다. 배진성 시인의 꿈 3 글 0016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하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하였을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소년공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 참으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다. 그에게서 나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배운다.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닮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잘 걸어간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나의 길을 가야만 한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소년공이 방탄복을 입고 방탄유리 뒤에서 어색하게 연설을 하여 결국 성공하고 말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도전과 의미 있는 성공이다. 그에게서 나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배운다.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닮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참 잘 걸어간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나의 길을 가야만 한다. 대통령이 성장하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하였을까?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징 소리가 들린다. 징과 징소리. 징은
아플수록 아름답게 운다. 이어도에서 하늘만 보았다. 이어도에서 바다만 보았다. 하늘에서 징소리가 들린다. 바다에서 징소리가 들린다. 해가 낳은 징소리가 달빛 메아리로 여울진다. 바다가 낳은 징소리가 숨빗소리보다 깊은 물결로 퍼진다. 숨결을 따라 밀려오는 파도 물결에 징소리가 함께 실려온다. 정방폭포로 가는 사람들을 따라서 윤동주 시인과 함께 징을 찾아간다. 내 가슴속에서 울려 퍼지는 징소리가 징소리의 뿌리가 되어 있는 징을 찾아간다. 내가 옛날에 썼던 겁니다. 배진성 시인의 꿈 3글 0017 연어의 종착역. 고향집 바로 앞에 연어의 종착역 표지석이 있습니다. 나는 연어가 되어 참으로 먼 길을 거슬러 돌아왔습니다. 나도 이제 당신을 만나 붉은 알을 낳아야만 합니다. 배진성 시인의 꿈 3글 0018 꿈. 장석주 시인을 아시나요? 꿈.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나는 아름다운 산을 하나 가꾸고 싶다. 그 산에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며 나무처럼 살고 싶다. 그 숲 속에 조촐한 집을 하나 짓고 싶다. 삶에 지친 영혼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싶다. 그 쉼터에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가끔 찾아오면 좋겠다. 절망이 너무 깊어서 스스로 죽고 싶은 사람들이 아주 가끔 찾아오면 좋겠다. 아무런 부담 없이 누구라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그러면 나는 그들과 함께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들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세상에 대하여 너무나 분노한 사람들과 한때의 실수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나무를 심어주고 싶다. 산에 나무를 함께 심으면서 그들의 아픈 가슴에도 또 다른 희망의 나무를 심고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고 싶다. 자연의 큰 거울 앞에서 희망을 되찾은 그들이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나는 그들과 내가 함께 심었던 그들의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안부 편지와 함께 가끔 보내주고 싶다. 세상으로 돌아간 그들은 언제라도 자신의 자라나는 나무를 보기 위하여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직접 올 수 없더라도 늘 가슴속에서 함께 자라나는 자신의 나무 때문에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하여 우리가 끝끝내 함께 가야 할 길, 겨울이 깊을수록 더 잘 보이는 길, 실패한 사람을 함께 이끌어주고 넘어진 사람을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우리들이 함께 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나는 정말 좋겠다. 장석주 시인을 아시나요? 나는 아직도 장석주 시인을 잘 모른다. 참으로 대단한 분이라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잘은 모른다. 오늘 아침 우연히 그의 글을 읽게 되었다.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참으로 잘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요즘은 술과 담배와 포커를 배우셨는지 궁금하다. 장석주 시인은 20살 이후를 사는 건 기적이다 라고 말한다. 나는 30살 이후를 사는 건 기적이다 라고 말한다. 나는 오늘 아침 오랜 나의 꿈을 다시 꺼내어 읽는다. 감나무와 젖꼭지나무. 나는 누구에게도 아쉬운 말을 못한다. 꼭 필요한 말도 부탁 같아서 꾹 참는다. 감나무 앞의 젖꼭지나무 키가 크다. 햇빛 받지 못한 감나무가 죽었다. 키 큰 나무들이 햇빛 독차지하는 세상. 그늘에서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잊혀지는 사람들. 그늘에서 죽어가는 감나무가 나 같아. 젖꼭지나무 허리를 결심처럼 자른다. 장님 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 시인과 소설가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현실이다. 악의 꽃들이 무성하다. 계엄령도 전쟁도
생중계로 방송되는 무시무시한 시절이다. 나는 악의 피는 나무 뿌리를 찾아간다. 장님 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가 알려주었다.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을 확실하게 알려주었다. 악의 꽃이 피는 나무 뿌리까지 바꾸어야 한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한강 작가와 조정래 작가가 있다. 윤동주 시인과 함께 징소리 속으로 가서 징을 찾는다. 1990년 1차 심장수술. 판막은 걸들지 않고 두꺼워진 벽을 헐어 막혔던 길만 넓혔었다. 하지만 2018년 2차 심장수술은 벽의 뿌리까지 파내야 했고 대동맥 판막을 뜯어내고 새로운 금속 판막을 삽입했으며 승모 판막도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만 했다. 그 후로 나는 더욱 추워졌다. 피가 묽고 차가워 여름에도 내복을 입어야만 한다. 나는 이제 늘 빨치 사는 겨울이다. 장석주 시인은 20살 이후를 사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30살 이후를 사는 것은 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른 살까지 사는 것이 꿈이었던 나는 벌써 60을 바라보고 있다. 나의 아버지는 60 환갑을 몇 달 앞두고 돌아가셨다.